새해 들어서 처음 보내드리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로운의 영화 이야기 함께합니다. 이로운 영화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같이 할 영화 이야기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인데 네. 어떤 영화입니까? 네, 박해일 배우와 탕웨이 배우의 주연 멜로 영화이고요. 네, 2022년 7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던 작품입니다. 네. 또 국내 많은 영화제에서도 그해 이제 거의 모든 상들을 이제 뭐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당시에 화제의 국내 영화였죠. 모든 네. 호평을 받은 상입니다. 네, 영화입니다. 맞아요. 네. 그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영화를 픽을 해서 이렇게 감독님께 PD님께 음, 권해드렸는데 이번에는 PD님께서 이 영화를 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대찬성해서 이제 네, 선택하게 된 작품이죠. 그래요. 네, 저가 한 2달 전에 이 영화 보고 나서 다음에 네, 꼭 이 영화 하자. 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시간이 한 두세 달이 흘렀는데 네, 제가 이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그때 영화관을 못 보고 사실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주제가 좀 무거워요. 좀 그쵸. 잔인한 것도 있고 좀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영화를 좀 맞아요.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또 그래서 조금 계속 보려고 하다가 미뤘다가 네, 작년 가을쯤에 봤는데 네, 네, 그 집에서 OTT로 봤죠. 네. 깜짝 놀랐죠. 제가 충격 받으셨죠? 충격받았죠. 너무 좋아서. 한동안 멍한 상태로 한 몇십 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네, 크레딧 다 끝날 때까지 음, 움직일 수 없었고 네, 맞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영화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못 일어난 영화가 이 영화가 세 번째예요. 어, 밀리언 달러 베이비 때 그랬고 아, 그다음에 보헤미안 랩소디 때 그랬고 이 영화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 그래서 이제 이 영화 하자고 네, 말씀드렸고 네. 이제 오늘 녹음하기 전에 봤단 말이에요. 네, 어제 네, 한 번 더 보셨. 저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왔습니다. 봤는데 똑같이 못 일어났어요. 그쵸. 저도 크레딧 다 어, 끝날 까지 못 때까지 네, 일어나고 또 정훈이의 안개라는 노래 네, 얘기하겠지만 그거 맞아요. 계속 생각나고 다시 네, 또 유튜브에 찾아서 더 듣고 네, 아무튼 미친 영화입니다. 맞아요. 미친 영화. 네, 맞아요. 결국 이걸 보면서 그래 박찬욱 감독이 왜 거장이냐? 우리나라에서 왜 봉준호와 박찬욱을 이렇게 얘기하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영화예요. 박찬욱 감독 소개 한번 해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네, 그 박찬욱 감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야기할 때 네, 빠짐없이 손꼽히게 되는 네, 이제 그렇죠. 감독이고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어마어마한 팬덤을 이제 가지게 된 감독입니다. 네, 그 사실 유명세를 얻기 전에는 이렇게 음, 그 영화인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도 이렇게 무명 생활을 좀 길게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그 굉장한 그 시네필들이 사랑했던 그 정은임의 FM 영화음악이라는 그 라디오에서 이제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제 연출부 활동을 하거나 또 각본 참여 등의 활동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 이승철 가수 이승철의 인기를 등에 업고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장편 영화로 이제 입봉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이게 이승철이 돈을 댔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예. 이승철이 음. 출연을 했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뭐 흥행이나 비평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목받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었고 못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삼인조라는 또 음. 영화를 또 이무영 그 각본가랑 같이 이렇게 집필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렇게 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간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네. 했는데 그때 이제 비디오 가게를 이렇게 운영을 친구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음. 그 영화 마을이라고 추억의 그 비디오 대여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네요. 예. 네네네. 저도 비디오 많이 빌려본 네, 네. 사람이라서. 예. 거기서 나오는 막 잡지 같은 것도 있고 이랬었는데 거기 음. 보면 영화 소개도 있지만 이렇게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이런 소개 글들이 이제 저도 음.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단편 제작 지원을 받아서 심판이라는 단편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음. 그 영화계에서 약간
이렇게 주목을 받았군요. 네네 소문이 돌았는데 명필름 대표가 이제 딱 발탁해서 그때 이 JSA라는 이 각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연출을 누구한테 맡길지를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딱 박찬욱 감독에게 이 영화를 안겼는데 이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초대박이 난 거죠. 네, 네, JS 네, 송강호, 이병헌 나왔던. 맞아요. 그 이게 2000년 영화인데 2000년. 그 예. 1999년에 그 쉬리라는 영화가 아,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그 남북 문제를 다룬 음, 영화인데 이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면서 감정선을 잘 살려서 대중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렇죠. 그 이어서 이제 이 JSA가 또 그런 감정선을 연결해서 그렇죠. 대중에게 또 인정을 받고 쉬리 사랑을 받았죠. 이후로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한 네, 거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박을 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 박찬욱 감독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작사에서 발탁돼서 자기가 이렇게 연출을 했던 만큼 제작사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이걸 연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흥행은 했지만 이제 나는 좀 아쉬운 게 많다. 갈증이 있었구나.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명실상부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감독이 됐으니까 이제 투자를 막 받아서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좀 스타일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이었는데 이게 또 음. 너무 매니악한 그렇죠. 영화여가지고 복수는 나이 것은 좀 매니악하죠. 네. 그리고 또 그러다가 2003년에 올드보이로 또 대박을 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예. 사실 이 올드보이 나왔을 때가 제가 이렇게 영화과 학생이었던 시절이었고 예. 이제 극장에서 이걸 보고 너무 저도 그때도 진짜 충격이었죠. 굉장한 이제 예, 쇼킹이었고 제 세계관이 막 흔들리는 그때도 영화를 보고 좀 되게 이렇게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석영 작가와 함께 이제 친절한 금자씨, 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아가씨 이런 작품들로 좀 매니악한 취향에서 그 범주를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죠. 그렇죠. 사실 약간 매니아층을 겨냥한 네, 스타일의 영화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시키는 네. 감독이죠. 봉준호는 대중적인데 약간 매니아한 맞아요. 것이 좀 가미됐다면 네, 여기는 매니아층한 게 더 크고 맞아요. 대중력이 적은. 그러니까 네. 양쪽으로. 예, 네네. 약간 좌편향이 박찬욱이면 우편향이 그러니까 이게 이념이 아니라 네네, 예, 그쵸. 저울추가. 예. 네네. 그래서 JSA가 네.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 약간 성격이 다른 영화예요. 그쵸, 그렇죠. 그쵸.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출세작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 이후에도 워낙 그 히트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많이 언급은 이제 예. 박찬욱의 그렇죠. 색깔이 이제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이 안 나죠. 이제 그쵸. JS랑 박찬욱이 이제 매칭이 잘 안 되죠. 워낙에 그쵸. 시간이 흘렀고 자기만의 색깔의 영화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때는 또 배우들의 음. 그게 또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뭐 당시에 뭐 송강호, 최고. 이병헌. 예. 네, 맞아요. 너무 뭐 훌륭했던 영화고. 혹시 PD님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뭐 그래도 좋아하는 작품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있었나요? 헤어질 결심이 최고인데 네. 이걸 보기 전까지는 저는 올드보이였죠. 올드보이는 예, 그래도 예. 재밌게 보셨나요 당시에?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강렬하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올드보이가 원래 일본 만화책이 원작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본 만화책도 빌려서 봤어요. 어, 빌려서 보고 일본 만화보다 훨씬 더 확장시키고 더 극단까지 몰아붙였죠. 맞아요. 영화가 줄 수 있는 재미를 이렇게 예, 예, 확장시켜서 예, 예. 만들었죠. 영화가 줄 수 있는 재미도 있지만 또 네. 유지 때 뭐 이렇게 물구나무 서고 이런 것도 좀 되게 장면 멋있었고 네, 더 극단화시켰죠. 네, 그 네. 복수잖아요. 결국 복수 3부작이 맞아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친절한 금자씨. 금자씨까지. 네. 이게 복수 시리즈인데 만화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고 만화보다 훨씬 더 극단으로 몰아붙인 거죠. 사실은 조금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런 강렬한 게 네. 좋았는데 좀 늙어서 생각하면 좀 너무 결국은 부녀 간에 그것을 하게 만들어서 네. 결국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유지태가. 네. 참 극단까지 몰아붙이는 네. 그것이 이게 나중에 나이 들으니까 박찬욱의 이 스타일이 좀 저어되는 거야. 딸을 낳아서 더 그러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저 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그 네, 네. 당시에는 저는 이렇게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취향도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을 때고 또 굉장히 또 보수적인 아가씨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고 좀 불편한 감정이 훨씬 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아, 받아들여지게 나랑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네네네. 하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음. 내 박찬욱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팬은 아니었던 것 그래, 나도 같은데 친절한 금자씨도 불편했어요. 네, 이거 결국 모든 사람이 사적 복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좀 불편했어요 그때.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감탄하면서 이건 너무 내 취향이고 너무 좋다라고 음. 매료됐던 것이 이제 아가씨라는 아, 그럼 우리 작품이었어요. 이론 선생님한테는 아가씨가 최고네. 네네네. 예. 그래서 박찬욱 감독 영화를 음. 보고 음. 그냥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그 찝찝함 없이 음. 아 너무 좋다라고 막 아, 이렇게 그래요? 했던 거는 저는 아가씨도 약간 아가씨였어요. 좀 나중에 이제 네네. 레즈비언 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조금 나는 좀 보수화됐나 봐요. 어. 네, 저는 그래서 더 통쾌하고 아, 좋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복수가 있는 거죠. 아가씨는. 네네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김태리가 있는 거고. 네네. 김태리가 이 영화 통해서 데뷔를 데뷔한 했죠.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큰 롤로 데뷔를 해서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 진짜 탄탄하게 지금 필모를 쌓고 있는 배우죠. 그러니까 김태리는 그 후에 이제 나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훨씬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아가씨란 영화에서는 저는 김민희가 너무 연기를 잘한 거의 것 뭐 같아요. 김민희를 위한 예, 김민희에 의한 김민희를, 영화였죠. 예, 네. 김민희가 이렇게 훌륭한 배우였나? 이렇게 네. 아름다운 배우였나? 맞아요. 를 생각하게 했던 게 아가씨죠. 네, 네, 네. 저도 참. 진짜 침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서도 김태리가 김민희를 처음 보면서 네.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네. 이뻐서. 네. 근데 그게 화면에서 그게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연출을 했고 원래 뭐 본래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제 음. 그게 이렇게 영화 미장센적으로 또 분장과 의상과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한 연출을 해서 이제 그게 설득이 된 거죠. 우리가 박찬욱 얘기만 너무 오래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럼 마지막 아가씨의 헤어질 결심이에요. 나는 올드보이보다 헤어질 결심 저도 헤어질 결심을 보고 네. 나서는 바뀌었어요. 그래요. 베스트가. 네. 최고의 영화입니다. 박찬욱의 헤어질 네. 결심. 좀 줄거리 어떤 건지 소개해 볼까요? 네. 그 박해일 배우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 극중 인물은 해준입니다. 그 네. 직업은 형사이고요. 형사죠. 이제 영화 초반에 맡게 된 그 사건이 산 정상에서 한 남자가 추락해서 이렇게 눈을 뜬 채 이렇게 사망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망자의 아내로 이제 탕웨이가 연기한 설애라는 네.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국인. 네, 중국에서 넘어온 여자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 이 여자가 아무래도 그 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 과정이 또 수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다라는 그런 정황상 이 남편을 살해했을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혐의를 받게 되죠. 혐의를 네. 갖고 있죠. 이제 네. 박해일이 그를 보고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을 계속 이렇게 받는 이제 피의자 이 신분인데 이제 박해일이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뭐 거죠. 계속 걔 집 앞에서 걔를 관찰하다가 네, 네, 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설애라는 인물은 이런 의심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꼿꼿하고 또 이 해준을 대하는 태도도 어떤 거리낌이 없는 네.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굉장히 수상하면서도 또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그런 그녀의 와 이제 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묘한 이제 그런 감정을 풍기면서 네, 이 박해일이 형사로서의 그 품위와 자부심을 지키려는 그런 이제 마음과 이 여자에게 이렇게 완전히 홀리는 이제 그런 서사가 이제 일부의 이제 그게 주된 이제 레파토리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영화 중반까지죠. 그래서 네. 둘이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가 일부인데 네, 몇 가지 보면 네. 옛날 영화가 좀 생각나는 게 원초적 본능 알아요? 아, 그쵸.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네, 그 네. 샤론 스톤 나왔다. 네, 네, 거기서도 마이클 더글라스가 형사고 샤론 스톤이 피의자인데 네, 판무파탈 판무파탈 이제 이제 피의자가 하는 나오고 네. 예, 거기에 홀리는 이제 형사가 나오는데 근데 탕웨이는 네. 설에는 이제 그런 약간 섹스 심벌로서의 그런 이미지는 배제된 네, 그렇죠. 또 다른 매력을 풍기는 피의자죠. 그러니까 점점 관찰하면서 박해일이 이 탕웨이한테 빠져들죠. 네. 근데 마지막에 네.
2부쯤에 그 장면을 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네. 당신은 꽃꽃해요. 네. 뭐 이런 네, 네, 그 네. 사람한테 빠지게 된 포인트 같은 걸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 당시에 이제 음. 그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는 이제 수준이 이제 그 정도였다면 네. 이제 지금 당대에는 이제 음. 이렇게 그 여성 캐릭터에 반하는 것을 그런 꼿꼿함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꼿꼿한 여성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무죄로, 네. 그렇죠? 무죄로 얘도 박해일도 수사해 보니까 무죄 같아. 그래서 네. 무죄로 판명되고 둘이 약간의 사찰 같은 데서 두 사람이 이제 연애 같은 거 데이트도 좀 하고 네, 그런 무드가 이렇게 좀 무드가 나오다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일부가 끝나는 지점에 네. 박해일이 수사를 해봤는데 범인이 이 여자야. 네,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스포를 안 하기로 네. 하고 이제 예, 예. 거기까지. 그럼에도 이제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박해일이 이제 그녀에게 이제 묻어두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네, 헤어지죠. 거기까지가 이제 일부라고 보시면. 1부이고 2부에서 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제 새로운 영화를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봤을 거죠. 때 예, 예. 도대체 음. 그러면 남은 시간은 어떤 이야기가 그리고 1시간 이상이 남았어요. 예, 맞아. 펼쳐질까 이렇게 음. 끝나는 것 같은데 아직 영화가 많이 남았네. 네, 이제 이게 맞아요. 2시간이 넘는 영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2부가 이제 또 완전 이제 그 1부에 나왔던 장면들을 다시 다 가지고 와서 이 2부를 풀어내는 1부에 방식으로, 네. 2부에 나올 것들이 다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걸 네. 두 번째 보니까 그 복선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대사도 그냥 예. 그냥 대사가 아니고 다 깔아놓은 거고.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 영화를 우리가 못 일어나게 한 거는 네.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못 일어나게 한 거는 2부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2부가 최고예요. 예, 예, 예. 그 2부에서 이 두 인물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재회를 하게 되는 그 도시는 이제 설정된 도시인데 안개가 자욱한 이제 이포라는 미포라는 도시. 도시입니다. 사실 부산에 미포라고 아, 네. 해무가 많이 깔린 데가 있는데 그걸 이포라고 바꿨더라고요. 네, 예, 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순천도 이렇게 무진이라는 이렇게 그 무진기행 네, 쓰신 분이죠. 네, 예. 그 무진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이제 그 무진에서 그 또 따온 설정이라고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개가 자욱한 도시도에서 이 두 사람이 또 한 번 형사와 피의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설애의 남편이 살해당한 사건이고 그렇죠. 이제 혜주는 이제 설애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중에 내가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관객 역시 혜준과 함께 설애를 의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를 연민하는 이런 혼란스럽고 초조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스포일지 모르겠는데 네, 박해일은 이제 일부에서 이 여자를 사랑했다가 네, 자기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 네. 삶으로 돌아갔어요. 네, 네, 근데 탕웨이는 아닌 거야. 그쵸. 그죠? 그래서 네. 탕웨이가 어떻게 보면 찾아온 거죠. 네, 그러면서 2부가 시작되는 거죠. 네, 네, 네. 예, 예. 거기서 그 나중에 우리가 대사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예. 이제 그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사 이야기 순간 들어가죠. 그러면 네. 바로 예.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대사도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사 하나 하나에 다 맞아요. 의미가 담겨 있고 너무나 문학적이고 어, 불필요한 대사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고 뒤에 다 활용이 되고 네, 네, 맞아요. 너무 꼼꼼하고 철저한 계산과 맞아요. 훌륭한 감성을 담아서 대사를 하고 있다. 네. 그래. 그- 그래서 대사들이 명대사가 많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그 개봉 당시에 이렇게 유행어처럼 많이 썼던 이제 단어가 마침내라는 마침내. 저도 노트에 말인데요. 네. 빨간 글자로 마침내 제일 크게 써놨어요. 네, 이 그거 영화를 혹시 이야기하면서 이 마침내라는 맞네. 말을 그렇죠. 안 쓸 마침내. 수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사용되는 대사인데요. 이게 처음 등장하게 된 장면은 두 사람이 죽은 남편의 시체를 이제 놓고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설애가 자신이 이제 중국 사람이라서 한국어가 서툽니다. 난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남편이 산에 가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게 굉장히 좀 우습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어요. 뭐 네, 이러는데 네, 결국 네. 마침 바라는 것처럼. 예, 오랫동안 간절히 음. 기다렸던 그 끝에 우리가 마침내라는 표현을 음.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혜준이 이 한마디를 그냥 놓치지 않고 마침내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하면서 거죠. 네,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하면서 음. 이제 남편의 핸드폰을 내밀면서 이렇게 그 비밀번호를 풀고 싶다는 의미로 이제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화를 좀 보다 보면 이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라는 대사도 그냥 단순히 이 비밀번호를 알고 싶은데요가 아니라 이 설의 패턴을 알고 싶은데요라는 이제 중의적인 모든 표현이에요. 단어와 대사가 네. 다 중의적이에요. 맞아요. 예, 예. 암시적이고. 맞아요. 암시적이고. 네. 그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개그 프로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이 또 그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의 그런 실수를 굉장히 이제 희화화하면서 우리가 우습게 이렇게 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고품격적으로 고풍스럽다고 네. 박해일이 탕웨이를 평가하죠. 그쵸. 고풍스럽다. 예. 이래서 고풍스러운 말을 쓰는 거구나. 근데 네. 한국말이 서툰데 그 말도 고풍스럽고 그거를 그 뭐 빅스비나 네. 그 뭐 파파고 AI로 같은 걸로 네네네 바꿔서 더빙으로 얘기할 네네 때 그걸 할 때도 번역 엄청 앱을 네. 고풍스러운 단어들을 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서툴어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설애가 사용한 이 언어들 단어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적확하게 사용한 이제 언어들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침내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제 이 설애는 이 남편의 죽음을 정말로 기다려왔기에 이렇게 마침내라고 서술을 한 거죠. 사실 마침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 같은 것도 맞아요. 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침내는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보시면서 네. 근데 여기는 또 주옥 같은 대사들이 아주 많거든요. 뭐 피디님 어떤 대사가 기억에 남으셨나요? 나는 붕괴됐어요. 나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쵸. 그렇죠. 예. 굉장히 영화에서 그 1부와 2부를 잇는 이제 그 키워드로 이제 붕괴가 나오는데, 네. 그 사랑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네. 그래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뭐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요. 그 대사 역시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진짜 그 혜준의 미결 사건으로 남고 싶었다는 그 말이 이제 설애의 사랑 표현이다. 네. 이제 이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게 난 박해일의 입장에서 좀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모든 관객들이 그렇죠. 나는 붕괴됐어요. 이게 나한테 가장 많이 다가왔던 말이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네, 탕웨이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영화를 다 보면 탕웨이 편이 되게 되거든요. 네, 네. 예, 예. 그 근데 박해일이 탕웨이가 말한 것 중에 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그쵸.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내 사랑은 시작되었다. 네. 이게 두 번째 봤을 때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대사들은. 아직 감성이 많이 살아계시네요, 피디님. 그리고 네, 거기 영화를 이제 2부 쪽에 후반부에 보면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네. 그러니까 박해일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나는 고백했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적이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들을 때 네. 생각해봤어.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지? 내가 이게 첫 번째 본 거하고 두 번째 본 거 사이에. 네. 근데 마지막에 그쵸. 그 사랑 고백한 걸 자기가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네. 계속 들으면서 탕웨이가 이 남자를 계속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파일 이름이 뭐냐면 무너지고 깨어짐이야. 네. 붕괴. 네. 결국 당신이 나 거의 기억해요. 당신이 저를 품이 있는 형사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품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네. 근데 나는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어요. 맞아요. 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붕괴됐어요. 맞아요.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고백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박해일이 사라지고 그 붕괴라는 뜻을 이제 검색해봤을 때 때 무너지고 깨어짐이니까 그 그 녹음 순간 파일을 이제 그 저장해 설에는 놓고 이제 이 남자가 나를 음. 사랑했구나. 음, 그러면서 박해일을 잊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그 뒤에 뭐가 또 중의적인 대사가 있냐면 네, 결국 핸드폰을 추적해서 범인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 폰은 바꿔드렸어요. 네. 당신의 폰은 멀리 바다의 깊은 곳에 버려버려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이제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결국 네. 근데 탕웨이의 사랑은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네, 깊은 바다에 네, 자기를 버리면서. 네. 너무 미친 스포를 다 영화예요. 해가지고 이거 자막을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혹시 예, 계시면. 예.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굉장히 우리 문학 우리 이론 선생님의 가장 저도 이제 애- 이왕 스포를 다 해버린 김에 음.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깊은 바다에 버려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이제 네. 이 대사가 저는 계속 그렇죠. 이렇게 남고 막 그 마지막 아유. 장면과 계속 이렇게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서 이게 이 영화가 말하는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우리 충격적으로 이론 받아들이게 선생님 되는 거를 거죠. 뺏어갔구나. 아니에요. 그거 어. 말고도 많은데 이제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멋진 음.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그 수완이라는 후배 형사가 이제 계속 탕웨이를 설애를 의심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이렇게 말짱하잖아요. 이제 이런 그걸 이제 또 근거로 삼는데 이제 박해일이 이런 대사를 해요.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이렇게 나중에 2부에서 또 한 번 또 반복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말을 하다가 이제 말아버리긴 하는데 네. 이제 그 이 영화가 이렇게 화제가 된 이후에 여기에서 이 슬픔을 사랑으로 바꿔서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사랑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물에 잉크가 번지듯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집필할 때부터 다 의도했던 것이 이제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닿았고 그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미결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 박해일이 이야기한 그 깊은 바다에 던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은유한다라는 것을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알아차릴 때의 그 기쁨 내가 박찬욱의 영화를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어 그 기쁨을 당시에 관객들이 엄청 크게 이렇게 느껴서 엔처 관람이 이렇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포를 했는데 네. 스포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두 번째 봤을 때 더 행복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계속 볼수록 더 좋은 영화예요. 맞아요. 네. 영화에 저는 이번에 새롭게 볼 때는 또 촬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 각본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 연출이 굉장한 그렇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상을 탄 거고. 네. 스포를 뭐 당하신 그래서, 분들도 보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배우에도 해야 되는데 저는 대사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이제 다시 왔잖아요. 근데 다시 또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걸 수사를 하게 된 거야.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 박해일이 탕웨이한테 물어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뭐라 그쵸. 하는지 알아요? 네. 공교롭다는 말을 써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탕웨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저 여자 참 불쌍한 여자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영화 후반부에 그 설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 장면에서라고 그래요.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두 맞아. 사람이 그 바닷가 앞에서 이제 왜 또 이런 상황으로 나에게 나타났냐고 원망하듯이 박해일이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설애가 울먹이면서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의 처지와 관점을 이제 집약한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공교롭게 두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해주는
그 형사로서 또 한 번 자기의 자부심을 잃을까 두려웠고 자부심을 사람 세우려고 하죠 2부에서. 네네 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가 이제 두려운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혜준이 잃게 될 것은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설애한테 이제 아무런 이제 그런 거리낌 없이 얘기했었을 때에 이제 나는 그 살해당한 이제 그 피해자들을 보면 그 죽은 시체의 눈을 똑바로 보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범인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영화 초반에 시체를 처음 봤을 때 그 죽은 그 시체의 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해. 네. 근데 이제 여기 후반부에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박용으로 나오는 그 시체가 눈을 이렇게 따서 그 눈을 그 혜준이 다시 마주했을 때 본인이 과거에 그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자책감이 그 마주했을 때 굉장히 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당신 때문에 잃게 될 것들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설애는 이제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관객들이 이 대사 한 줄에 마음이 무너져서 설애 너 설의 나쁘지 편이 않아. 되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했어. 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화 끝에 가서 네. 박해일의 그 자부심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네. 설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얼마나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인가를 네. 깨달으면서 이 영화는 사람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설애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려야 했던 것은 모든 것을 버린 박해일이 설의 앞에서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설애와 박해일, 설애와 혜준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게 두 개 네. 이제 박해일과 탕웨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탕웨이 연기는 뭐 최고였고, 그렇죠. 난 그래서 탕웨이한테 이 영화 상도 보고 많이 그냥 받았어요. 푹 빠졌고요. 예. 네. 근데 박해일의 연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 영화 보고 영화 본 사람하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볼 때 박해일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연기를 하지? 네, 네, 네. 근데 두 번째 볼 때 생각했어. 일부러 그러는구나. 일부러 연극통처럼 대사를 읊거든요. 그쵸, 예, 그쵸.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근데 이거는 연출가가 그렇게 요구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 박해일 배우 자체가 좀 그 생김새도 그렇고 그 톤도 그렇고 이제 다른 배우들과 좀 독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해일만의 개성이다. 네네 어떤 뭐 노래로 치면 쪼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음. 박해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이제 그 톤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의 그 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그 문어체적인 그런 대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설에는 이제 그게 탁 제 옷을 입은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박해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저는 이제 좀 맞춰준 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부러 네, 좀 톤을 연극적이고 연극이 약간 좀 과장되게 네. 이렇게 톤을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 영화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박해일의 그 아까 말한 자기가 형사로서 지키려고 했던 자부심 자체가 원래 사랑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쓸데없는 짓인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건가,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있는 건가를 연극적인 톤으로 일부러 박해일의 그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건 그냥 네, 온전히 네. 저만의 생각이고 네, 네, 네. 예. 이렇게 했는데 조연들의 연기도 좋았어요. 나는 맞아요. 뭐 여러 명 다 좋지만 김신영이 너무 좋아. 김신영이 예, 여기서 예.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게 예. 너무 전극을 잘하죠. 네. 네. 그리고 뭐 그 탕웨이의 두 번째 남편을 죽인 그 빚쟁이 네, 서현우. 네, 성현우예요. 서현우라는 서현우. 배우예요. 네. 서현우가 막 자기가 범인 걸 드러냈고도 전혀 쫄리지 않고 맞아요. 내가 죽였다고. 부산 사나이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딱 김신영이 딱 한 번 얼굴 보면서 죽일 듯이 한마디 하잖아요. 와 김신영 그때
카리스마가 맞아요. 그 그리고 웃음기 쫙 빼고 네, 그래서 그 진짜 연기를 잘하죠. 김신영 연기를 잘하더라고. 예, 박찬욱 감독이 김신영이 이렇게 꽁트나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찜을 했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연기를 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프로포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가 조연 중에는 제일 네. 나았어요, 우리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기 고경표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수완이라는 후배. 동료 네, 동료 네, 네. 동료 형사. 네, 이 영화의 초반부를 좀 이렇게 그 쫄깃쫄깃하게 해준 이제 인물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단정한 이미지와 또 이렇게 그런 박해일과 좀 대비되게 약간은 좀 흐트러진 모습의 형사이지만 이제 수사에 대한 열정만큼은 넘치는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관객들이 아직 설애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을 때에 그 설애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잘 소화해서 수사의 긴장감을 더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형사네. 네. 초반에 나온 형사를 뽑았고 나는 후반에 나온 아, 형사를 그쵸, 뽑았네. 그쵸, 그쵸. 이 두 후배 형사가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좋았어요. 재미있죠. 전혀 다른 관점이야. 그쵸.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 대비되는 맞아요. 거고.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두 번째 남편을 연기한 박용호 박용호 또 몸이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이 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 네. 박정민 아까 말씀하신 또 서현우 배우가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다들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그렇죠. 강렬한 임팩트가 인상을 있어요. 다. 남겨줬고 저는 첫 번째 영화 봤을 때는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아, 저 배우가 이 배우였어? 이렇게 했던 게 고민 씨였고 그다음에 고민 씨. 유태호였어요. 예, 예. 고민 씨 어디 나왔는지 보셨어요? 몰라요. 그 극 중에서 그 설애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한국어를 학습하잖아요. 네. 그 설애가 봤던 드라마 속에 그 죽어가는 그 여자 무당 같은 그런 아, 그래요? 그 사극 속의 아, 그 여성으로 그래요? 고민 씨가 나오는 거예요. 맞다. 네, 네, 어, 네. 어.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고민 씨에 대한 그게 잘 맞다. 없었는데 그 이번에 한복 보면서 입고 죽어가는 맞아요, 여자. 맞아요. 그게 고민 씨였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스포를 안 하면 좋겠는데 하지 말고. 네네네 어쨌든 오케이, 유태호가 이 영화에 나왔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한 또 탑스타가 되었는데 모르겠어. 굉장히 단역으로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알아채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일단 영화 음악도 최고고. 네,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안개를 계속 들었었어요. 네. 저는 참 이 영화 보면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는 2004년도인가 부산에서 무슨 호텔 커피숍에서 네. 박찬욱 감독 직접 봤어요. 2004년이면은 그 올드보이 이후에. 그러겠네요. 근데 네.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키가. 그다음에 정훈이 씨는 네. 저 부산에 살 때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아. 그래서 서울 계시니까 가끔 부산에 오면 예배 시간에 노래 찬송가 이런 거 했거든요. 너무 멋있죠. 잘 부르시고. 저도 정훈이 배우가 이 헤어질 결심 OST가 인기를 얻으면서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순천에도 2번 오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오천 그린 광장에서 그 정훈이 배우가 그 가을밤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 무대에서 굉장히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지금 70대신데 진짜 그렇죠. 팬 서비스 끝내주시면서 막 노래가 여전히 까랑까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반했어요. 네. 멋있는. 네. 근데 아까 촬영 얘기도 잠깐 하다 말았죠. 잠깐 네. 포인트 한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촬영 촬영도 포인트.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혜준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애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관찰을 계속 시점, 네, 관점.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그 혜준의 시점샷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그 외부의 그 시점샷들을 그 인물이 아닌 그 시점샷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냐면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설애를 지켜보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또 나중에는 문자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그 문자 그 액정 화면을 중간에 막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 막 너머에 이제 그 문자를 보는 박해일의 얼굴을 비춘다든지 또 뭐 그
시체의 눈을 제일 초반에 그 죽은 아까 시체가 눈 얘기는 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시체의 관점으로 그 절벽 저 꼭대기에 있는 그 박해일을 이렇게 보는 게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데 반사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시체의 그 실핏줄과 그 기어가는 개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보는 그 시점 사이과 그 인물 사이에 막을 자꾸 이렇게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인물을 바라볼 때에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 사이에 여러 프레임과 막을 자꾸 이렇게 끼게 막 만드는 얘기하니까 거죠. 네, 이 영화 주제가 그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주제는 사랑이고 네, 우리는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 잊고 있다. 원래 사랑이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막 때문에 이 사랑을 못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이정현이 아내잖아요, 박해일의. 네, 네, 근데 이정현은 항상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틀 안에서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네, 네, 니네들 다 이런 식으로 조건 맞추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결혼하고 사랑하는 척하지.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네. 나를 버리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나를 버려서 미결 사건으로 남아서 저 사람한테 영원히 기억되고 네, 그런 노력, 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도 굉장히 잘 담아내고 그 이제 뭐 대사와 그 카메라와 미술과 뭐 연기와 모든 게 완벽한 영화였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 우리 선생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바닷가에서 네. 탕웨이를 막 찾잖아요. 네, 안개 속에서 어. 그 철썩철썩하는 철석하면서 그 파도 속에서. 바닷가에 발이 잠긴 상태에서 그 무너지고 깨어짐이란 그 독배를 그때 들어요. 네. 아, 내가 이렇게 사랑 고백했구나.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구나를 네. 그때 정말 깨닫는 거예요, 네, 박해일이. 네. 그리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박해일의 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기억 잘못해. 넥타이를 풀어요. 아, 맞아요. 넥타이를 맞아요. 풀고 풀어진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네. 탕웨이를 찾으러 다시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인 넥타이를 벗어번지고 음. 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내 신발끈을 묶고 새로운 사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영화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아주 멋지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영화 얘기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예, 이런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영화 저도 다 정리 좀 했는데 해주십시오. 예,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제 설애가 이제 이주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이 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또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거 특히 결혼 조금만- 이주 여성에 대한 조금만 네. 껴들면 네. 그걸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네.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 이 사람들 봐줘 네. 측은하게 봐줘가 아니라 고풍스럽게 나오면서 그걸 깼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그냥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그 틀 안에 이 인물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사가 있고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개성이 있는 한 사람의 인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보게끔 이제 그런 그 계속 재해석 우리가 가진 틀을 깨면서 그 인물을 재해석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해줬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또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영화이기도 약간 합니다. 사회적인 네. 교훈 포인트는 항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영화는 곧 죽어도 사랑 영화라고 곧 죽어도 사랑 생각하고 저는 네. 뭐 30대 이후에 본 것 중에 최고의 사랑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 진짜 한국 예. 멜로 영화 요즘 너무 볼 게 없는데 예, 예. 이 영화가 정말 그런 면에서 진짜 너무 탁월했다고 행복했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떨렸고 네, 눈물도 좀 많이 났고 네. 그 저는 훌륭한 영화였어요. 사랑 얘기 나온 김에 저는 만추를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 탕웨이가 나온 영화이기도 하고 그 안개가 이렇게 짙게 깔리는 그거 11월 이쯤 되면 만추가 꼭 생각이 나는데 그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서 그건 안 봤어요. 나는 만추를 볼까 새끼를 다시 볼까 하다가 만추는 안 봤는데 만추도 여운이 추천해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알겠습니다. 탕웨이의 매력과 이 안개 낀 도시의 매력을 또 현빈의 연기도 또 새롭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영화를 스포일러를 많이 했는데 네. 이 영화는 여러 번 봐도 훌륭한 영화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훌륭한 명작 소설들을 네. 한 번 봤다고 그리고 누가 얘기해줬다고 그 영화를 다시 안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영화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다시 한번 강추를 드리면서 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영화 선생님과 함께 헤어질 결심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